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게임 세상 속의 최대 화제를 전해드립니다. 게임포유 진행의 김선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게임포유의 최상용입니다. 네, 이 KPGA 투어 리그라고 든다면은 특징이 네. 어떤 한 가지 게임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게임을 공식 대회로 연다. 그리고 또한 프로 아마추어가 어우러진다는 특징을 들 수 있는데 또 하나의 새로운 장점을 요즘 부각시키고 있죠. 네, 그동안은 없었던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팀 리그가 MBC 게임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예상보다 이 시청자 여러분의 반응이 뜨거워지고 있는 그런 한창 주목을 받고 있는 새로운 방식의 대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KPGA 투어 팀 리그를 보면서 이제 게임계도 뭔가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화돼 간다라는 느낌을 좀 들어요. 네. 자, 프로게임계가 이 팀이라는 새로운 이 방식, 팀리그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선수 양성이나 발굴 아니면은 이 팀의 발전을 통해서 게임계가 발전을 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고 이렇게 팀 리그가 활성화되고 팀이 더욱더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런 목소리가 또 높아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왠지 모르게 팀 리그 하니까 이제 정말 진정한 스포츠의 냄새가 난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이렇게 요즘 여러분의 화제 속에 있는 KPGA 투어 팀 리그 그 중심에 계신 네 분을 오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자, 예. 듬직합니다. 역시. 자, KPGA 투어 팀 리그를 가장 잘 대변해 주시는 각 분야의 대표 네 분을 모셨습니다. 일단 먼저 자, 스포츠조선의 전도희 기자님 그리고 지오팀 소속의 김정민 선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제 왼편에는 팀 감독을 대표해서 나오셨습니다. 한비스타즈의 이재균 감독 그리고 한국 프로게임협회의 장현영 팀장님이 제 왼편에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네. 이분들이 팀리그 우리나라 게임계를 거의 이끌어가고 만들어 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언론계 대표, 선수 대표, 감독 대표, 협회 대표. 정말 대표들만 모시고 저희 대표 진행자들이 진행하고 있는 대표 프로그램입니다. 네. 자, 일단 먼저 KPGA 투어 팀 리그에 출전하고 있는 팀을 좀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팀이 있죠? 뭐 10개 팀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임 팀이 모두 다 출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팀 감독님의 목소리로 직접 그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국내 최고의 팀 10개가 모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팀만 모였는데 그 각 대표 선수들하고 각 팀을 제가 지금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한비스타즈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 선수가 박정석 선수 그리고 강도경 선수가 있고요. 삼성 칸의 이제 최수범 선수 그리고 AMD의 장진남 그리고 조정현 선수, IS의 성학승 선수하고 김현진 선수 그리고 소울팀의 박상익 선수, 조용호 선수, KTF에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적했죠. 홍진호 선수, 이윤열 선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동양제과 임요한 선수가 있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적한 김성재 선수. 또 어디가 있지? 굉장히 많아요. POS. 좋은 팀 하나 있잖아요. 지오팀도 있고요. 지오팀에 이제 김정민 선수 아주 오래됐죠. 신진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POS의 이윤재 선수, 도진강 선수 뭐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네. 화려합니다. 팀 선정에 대해서도 솔직히 말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네. 네. 처음에 선정을 할 때, 네. 협회 프로팀 등록 규정에 의해서 팀을 선정을 했는데요. 그 팀 수가 딱 10개 팀이 나왔어요. 그래서 10개 팀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담당 PD분들, 그리고 또 감독님들하고 여러 가지 의논을 했었는데, 예. 물론 지금과 같은 서바이벌 방식이 채택이 된 거고요. 그리고 협회 등록 규정이라고 하면, 프로팀 등록 규정이라고 하면, 연습장의 유무라든지, 매니저나 감독의 유무, 그리고 협회 등록된 선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선수 전체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기준에 따라서 10개 팀을 뽑은 거죠. 경기 방식이 조금은 이 초반에 파격적이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서바이벌 매치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출전을 했던 김정민 선수의 목소리로 경기 방식을 좀 소개를 듣도록 하죠. 예, 총 10개 팀이 진출을 해서요. 총 10개 팀이 나오게 돼서 그리고 현재 5팀이 본선 진출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네. 현재 6팀이 경기를 벌여서 진출팀이 3팀이 있습니다. 지오팀, 소울팀, 그리고 POS팀이 지금 진출했고요. 네. 그리고 드림팀과 동양오리온, 그리고 코리아팀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경기를 하지 않은 한빛, IS, 삼성칸, KTF가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바이벌. 예. 그러니까 10팀 중에 5팀은 무조건 처음에 예, 그렇죠. 잔인하네요. 각 팀 게시판 보면 요즘 난리죠. 그렇죠. 이번에 한번 떨어지면 4, 5개월 동안 쉽니다.
이거 진짜 생사 걸린 문제고, 뭐 취재를 와서 볼 때도 각 팀 감독님들 이기는 쪽이나 지는 쪽이나 얼굴 색깔 모두 하얘서 말도 못합니다, 진짜. 말도 못 붙이고. 그리고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막 리가 시작됐으니까 말인데요. 가면 갈수록 이 팀 리그라는 게 어떤 이 프로게임이 더 많은 이야기거리를 낳을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때까지 프로게임이라는 거는 야구로 따지면은 한국 시리즈 우승팀은 있었어요, 항상. 그렇죠. 하지만 홈런왕이 없었습니다. 도루왕도 없었고 최단등. 팀 리그를 하면은 바로 그런 부분이 이야기거리가 생길 수가 있어요. 못 보던 선수도 나오고 이 선수는 어디에 누구한테 강했고 또 누구 상대로 강했고 이런 많은 이야기거리를 낳기 때문에 프로리그 발전에 있어서는 이 팀 리그라는 게 반드시 포함돼야 될 그런 요소죠. 더욱더 즐거워진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팀으로서도 여러 가지 어떤 이득이 있는 거예요. 보는 팬들로서는 많은 이야기거리가 생기고 선수들은 출전 기회가 더 많이 생기고 팀으로서도 혹은 기업으로서도 자기네 또 브랜드나 자기네 팀 이미지를 더 많이 노출시킬 수가 있잖아요. 이때까지 김정민 선수 아까 전했지만 김정민 선수고 가로치고 지호였지만 이제는 지호 가로치고 김정민 선수예요. 예, 그렇게 보면 팀이나 이 관계자들이나 이쪽 업계 종사하시는 분 쪽에서는 상당한 어떤 홍보 효과가 또 그런 쪽에 또 기존에 있던 프로스포츠의 패턴을 또 쫓아가면서 또 마케팅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팀리그가 생겨난 동기라고 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이 선수 개인 플레이를 떠나서 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고 팀이 또 스폰을 많이 받고 이 업체 홍보용으로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 자연 발생적인 현상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분위기도 물이 있고 분명히 작년 그 중후반서부터 시작해서 초반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게임 리그가 불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선수 정비들 많이 일어나고 이동들도 많이 일어났고요. 진짜 선수가 한 명 이렇게 움직이면서 억대 몸값을 물고 다니고 팀이 구성이 되고 이런 과정 중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팀 리그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된 거예요. 예. 그 억대의 몸값 들어보니까 왜 우리 그 프로 스포츠 세계에서도 감독 전격 경질 예. 이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방식 자체가 예. 감독님의 어떤 이 용병술이 또 많이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감독이 정말 경질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감독 역량이 가장 빛을 많이 발휘해야 될 때가 팀 리그전인데 선수 기용 잘못해가지고 지거나 뭐 성적이 나쁘거나 이랬을 때는 팀워크가 막 무너져요. 사기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스폰서들 입장에서 저 감독 믿고 일을 시켰는데 안 되잖아. 경질시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반짝 긴장해야겠어요. 긴장해야죠. 네. 뭐 팀이 우승을 하면서 이제 팀의 이름 하에 선수들이 또 포진하게 되고 이 억대 연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선수들이 팀 이름 하에서 더욱더 이제 자신의 몸값을 높이고 구단에 대한 지원 같은 것도 더 많아지면서 이제 게임 시장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그 발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만큼 이 팀 리그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목말라 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협회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진작부터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준비라든가 그런 어떤 계획 같은 거는 없으셨나요? 2000년도에 우리 그 프로게임 시장 태동기라고 보통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99년, 2000년도 이때 저희가 지금 어떤 기억 속으로만 있는 PKO라든지 배틀탑이라든지 KGL이라든지 이런 데들에서 팀 리그를 했었었죠. 했었고 그 회사들이 어떤 수익 모델을 발견하지 못해서 지금은 어떤 해체된 단계고요. 그 이후에 팀 리그를 만들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었고 또 여러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논의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하기가 힘들었던 것들이 아까 전동희 기자님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떤 여건도 되지 못했었고 시장 자체가 성숙이 돼야지 어떤 그 스폰서 하에서 이 선수들이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 공간이 되는 건데 작년까지는 아무래도 작년까지는 그게 안 됐었고 앞에 계신 전동희 기자님과 제가 작년 가을 정도에 하루 종일 그 팀리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있어요. 아마 그때부터 이제는 팀리그가 좀 생겨야 되지 않겠나 하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서 이제는 좀 생겨나게 된 것 같아요. 이제는이라고 말씀하신 게 이제 우리나라의 게임 문화도 이제 성숙이 됐다. 네, 팀리그를 소화할 정도로 무르익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예, 그렇죠. 게임도 바로 이 스포츠의 모델을 따른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분명히 팀이 되려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팀들이 그리고 팀이라고 했을 때 누구나 들어서 저런 팀이 있었지라고 하는 인지도가 있는 팀들이 있어줘야 되겠고 제가 보기엔 그동안은 팀들이 이렇게 생겨났다 없어지고 많이 정리가 되고 하면서 지금 이제 비로소 선수들 자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받고 요 시점에서 팀이 정리가 된 게 이제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이제는
어떤 팀이라 딱 얘기 들으면 저 팀이 뭐지라고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팀들 인지도가 있는 팀들이 있어야지만 바로 팀 리그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는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선수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 힘을 합쳤기 예, 그렇죠. 때문에 이제 나올 수 있다. 자, 선수 입장으로서 김정민 선수는 물론 앞에서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이 잘해서 예. 경기석에 앉지 못했습니다만은 글쎄 그 경기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다른 때 개인전을 치를 때하고는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요, 저는 그때 경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 개인의 몫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팀원들이 처음에서 이게 세 경기 모두 이겨줘서 너무 고마웠고요. 그리고 사실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꼭 개인의 그런 부담이 아닌 팀원으로서 서로 협력하고, 조직력을 강화시켜서 서로 그런 플레이 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게 이제 돼서 참 좋습니다. 뭐 저 같으면은 경기 안 하고 진출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보다 좋은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예. 그만큼 김정민 선수가 마지막에 배치가 되어 있었죠. 네 번째. 네 번째였나요? 그러니까 뒤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 만큼 마지막에 팀이 어려우면은 살려낼 수 있는 또 하나의 히든 카드, 어떤 그런 역할로서 감독님이 배치를 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예. 제가 네 번째 있었던 건요, 우선은, 팀이 예상이었죠. 상대 팀 선수들이 예상하고 서로 예상을 했을 때, 제가 거기에 배치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감독님의 예상으로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갔던 거죠. 김정민 선수가 얘기했다시피 네 번째 들어갔던 상대 선수에 따라 가지고 자기 순서가 정했다. 이때까지 바로 게임에서 이런 포인트가 없었어요. 그런 재미가 없었어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선수들이 5명의 실력이 비등비등한 경우라면은 종족이나 맵이나 이 순서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나고 진짜 거기서부터 프로스포츠가 단순히 게임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게임 리그가 네. 그 이상의 이야기거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리가 충분히 생긴다는 거죠. 예, 저희도 그때 저희 게임을 할 때요, 저희가 이제 상대 팀 선수들이 계속 모여서 회의를 했었어요. 휴게실에서 회의를 하면서 상대 팀이 코리아 팀이었죠. 코리아 팀의 순서가 어떻게 될까 했는데 저희가 1번부터 끝까지 다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1번부터 거의 다 종종은 틀린 적이 있었어요. 전태기 선수가 이렇게 프로토스가 틀린 적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을 확실히 맞췄거든요. 그리고 상대팀이 예상할 때 우리의 1번은 분명히 서지훈으로 생각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역시 상대팀에서 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주인철 선수를 내보냈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그걸 역용해서 오히려 저희가 팀이 승리하지 않았나. 그런 재미가 장외 쌓으면서도 벌써 재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선수와 감독이 상대팀에 대해서 미리 전력을 분석을 하고 준비를 하는 그 재미도 있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그냥 뭐 어느 팀과 어느 팀이 싸운다가 아니고, 몇 경기 맵에서는 어느 선수가 나올 것 같고 여기에서는 뭐 1대1이나 2대0의 상황을 연출할 것이다. 아니면은 마지막에 어떤 선수가 비장의 카드로 출전을 해서 팀을 살려내거나 이 선수가 무너지면은 진다. 이런 긴박감과 어떤 예측과 예상이 그 혼재하는 그런 재미가 또 있을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죠. 재밌습니다. 어쨌든가. 자, 그런데 방금 이제 김정민 선수가 말씀해 주신 대로 예. 선수들이 개인전에 임할 때와 이렇게 팀리그 임할 때의 그 자세와 각오가 다르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팀리그 그런 리그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요. 또 참 프로게이머가 정말 많은데 실력 있는 선수들이 이렇게 되게 뭐랄까 좀 섞여 있는 게 정말 안타까웠는데 이런 기회가 생겨서 나와가지고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쁘고 앞으로 팀리그가 생긴 만큼 저도 이제 KTF라는 그런 팀 이름을 짓고서 게임하는 거니까 열심히 해서 꼭 좋은 성적을 거두겠습니다. 네, 몇 년 전에 팀리그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는 게이머 생활을 못해서 팀리그에 참가를 못했는데 팀리그를 무척 하고 싶었었는데 이번에 팀리그를 열게 되어서 나가니까 좀 기분도 좋고요. 팀리그는 좀 팀워크가 맞아야 되니까 저희 팀끼리도 이제 좀 연습도 많이 해서 팀워크 좀 맞추고 그렇게 해서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리그가 만들어져서 지금 진행 중인데요. 정말 팀리그가 생기게 돼서 정말 프로게이머로서 정말 기쁘고요. 지금까지 제가 좋은 모습을 잘 못 보여드렸었는데 팀리그에서는 꼭 연습 많이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MBC 게임에서 팀리그가 생기게 돼서 일단 정말 기쁘고 팀리그를 하게 되면 일단 팀 내에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선수들도 나오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이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이번 MBC 게임 팀리그 1에 나오게 됐으니까 정말 열심히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 소울팀 많이 지켜봐 주세요. 네, 뭐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뭐 제 생각에는 이 혼자 개인전으로 자신의 어떤 경력이라든가 성적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팀이라는 존재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입장이 되고 또 감독님이 옆에서 지켜보기 때문에 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경기를 옆에서 선수들과 함께 지켜보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감독님 입장에서는 그 경기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어떤가요?
저도 떨리죠. 선수들하고 똑같이 떨리고요. 1대1 대결 구도가 아닌 팀 리그 방식이기 때문에 예. 그 대결이 이게 시합이 있는 날이면은 선수들 심령이 굉장히 예민해져요. 1대1 대결보다. 네. 자기가 져가지고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말도 안 해요, 서로. 서로 나가면서 잘하자. 만약에 졌다 이렇게 되면 팀 분위기 완전히 깔아놓고 이제 올라가면은 그날은 이제 잔치 분위기죠. 징크스나 혹시 뭐. 징크스 많죠. 오, 있어요? 예, 그 게임단마다 징크스가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 팀 간의 그 징크스는 없는데 선수 간의 징크스는 좀 있어요. 뭐 이제 그 강도경 선수 같은 경우에 예전에 그 대회에 나갈 때 중국집에서 밥을 안 먹으면은 항상 졌었어요. 결승전 날, 그때가 또 결승전 날이었어요. 급해가지고 늦게 와가지고 생방송인데 늦게 와가지고 밥을 못 먹고 바로 들어갔었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졌어요. 진짜 징크스로 굳은. 예, 그 이후로 징크스가 있긴 있구나. 또 한 가지. 무슨 그 선수들 경기할 때 지켜보십니까? 아니면 밖에 나가 계십니까? 지켜볼 때도 있고 밖에 나갈 때도 있는데 좀 위급한 상황이다. 그럴 때는 이제 상황 못 보죠. 제가 애들 선수들 얼굴을 못 보고 밖에서 이제 지켜보죠. 감독이 사람 잡는 자리예요. 정말로 네. 어떤 선수가 졌기 때문에 팀이 패했다 했을 경우에 그 선수를 잡는 경우 있나요? 교무실로 불러서. 당근과 채찍이라고 졌을 경우에는 뭐 그에 상응하는 어떤 제재라든가 그런 게 있을지 아니 더 연습을 많이 시킨다라든가. 예, 팀 사계를 생각해서 저는 아무 소리 안 하죠. 근데 이제 들어가면 안에 내부적으로 뭔가 있나 봐요. 아직 그걸 잘 모르겠어요. 한 선수가 그러는데 자기 팀 선수 그 1대1 상황이었었나? 세 번째 경기 들어갔는데 뒤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지면 죽여버릴 거야. 그 얘기는 하더군요. 우와. 그 얘기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야. 목숨을 걸고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이네요. 그렇죠. 주장 선수가 있을 테니까. 자, 이렇게 분명 이 팀 리그가 가지는 특별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화제가 많이 되고 이야기꽃이 피워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팀 리그 과연 어떤 매력이 있길래 최고의 화제거리가 되는지 저희가 차트를 통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공감동감 토크. 왜 팀 리그가 재밌는가입니다. 자, 게임포유 팀리그의 주인공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감동감 토크, 왜 팀리그가 재미있는가? 예, 뭐 이거 두 말하면 잔소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항이 되겠습니다. 왜 팀리그가 재미있는가? 공감동감 토크. 자, 국내 최고 선수 총 집합. 이거 뭐 이의를 제기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국내 10개 스타크래프트 프로팀이 모두 다 출동을 했기 때문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그 자신의 팀에서 가장 잘 싸운다고 소문이 나 있는 선수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일단 숫자만 봐도 그렇죠. 개인전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포메이션이 16강, 16명, 그리고 이 평상시 16강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들 한 3, 40명 정도. 네. 하지만 팀 리그는 일단 예선전부터 포함하면 물리적으로 10개 팀 곱하기 4명에서 5명이면 50명. 명수에서도 이미 더 나오죠, 답이. 예. 현재 어떻습니까? 이 프로게이머로 등록되어 있는 스타크래프트 선수들 층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협회 그 프로게이머로 등록되어 있는 선수들 총 숫자가 한 2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70% 정도가 스타크래프트 선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그 중에 뭐 군대 간 친구들도 있겠고요. 뭐 다른 어떤 사유로 그만둔 친구들도 있겠지만 200여 명 중에 한 140여 명 정도가 스타크래프트를 하는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준프로까지 합치면 한 400여 명 됩니다. 네, 거기에서도 거의 한 70에서 80%가 스타크래프트를 하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많은 선수들 가운데에서 팀에 소속이 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선수는 어느 정도 이 기량을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팀 간에서의 격전이기 때문에 게다가 또 서바이벌 매치 5주 안에 반수는 탈락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게 또 팀리그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선수들 입장으로서도 나만 잘하면은 얼마든지 뭐 제2의 김정민, 제2의 이명환이 될 수 있다. 그런 입장이죠. 선수들이 뭐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에이스 위주였잖아요. 그 선수 한 명 개인전이 계속 개인전 위주로 개인 한 명만 계속해서 유명해지고 그 선수들의 인기만 올라가는 그런 추세였는데 이렇게 팀리그가 된다면 그 팀 안에 소속되어 있는 이제 신인들도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에이스를 좋아하는데 그 팀원들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서 계속해서 관심이 쌓여가고 그 선수들이 계속해서 이제 게임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거죠.
또 뭐 이 신인 선수에게 어떤 그 팀 안에 배치가 돼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그 선수가 유독 어떤 선수, 유명 선수를 잘 잡는다라고 하면은 그 선수 이 상급 관계에 의해서 그 선수는 따로 네이밍이 되고 자신의 위치를 또 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 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분석 아까 많이 해야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 팀 리그라는 게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이런 천적 관계나 이런 어떤 특수 관계들이 이때까지는 그렇게 많이 부각이 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이 팀 리그는 정말 첨예하게 두 팀이 대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응원하는 팬들 입장에서는 그게 신경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얘기거리가 나오는 게 그게 아무래도 리그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자꾸 감독이 얘기 나오는데 왜 그 흔히 스포츠에서 감독 가로! 막 이러면서 언젠가는 KPG 끝나고 난 다음에 저 팬들이 한번 청문회 안 하겠습니까? 왜 선수한테 배치를 시켰는지, 자, 왜 팀리그가 재미있는가. 죄송합니다. 팀리그가 재밌는 이유 감독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재미 요소도 볼 수 있겠네요. 자, 네. 두 번째 항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팀리그가 재밌는가? 감독의 역량 점검. 네. 자, 뭐, 감독님들이 어떤, 그동안은 솔직히 매니지먼트 역할을 좀 많이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선수 발굴하는 그 감독으로서의 눈이 많이 작용을 했는데, 이제는, 경기 승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더 중요한 위치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 선수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승률 위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선수를 꾸미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수 배치 같은 경우에는 1, 2, 3경기를 먼저 승기를 잡아야지 우리가 유리하다. 이래가지고 1, 2, 3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잘 나가는 선수들 위주로 승률이 가장 좋은 선수를 꾸미고 네 번째는 복병, 다섯 번째는 노장.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선수 배치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이 맵에서 가장 잘 싸우는 선수를 배치하기도 하고, 그렇죠. 상대 선수를 보고서 그에 또 맞대응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상급 관계에 있는, 천적 관계에 있는 선수를 배치를 하기도 하거든요. 예, 예. 어떤 거에 좀 더 주안점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맵하고 종족별로 먼저 따져요. 그걸 따지는데, 아무래도 선수, 한 번 이긴 선수한테는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그게 있어요. 제가 경험에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만약에 임요한 선수가 나왔다. 그러면 임요한 선수를 잡을 수 있는 우리 팀의 선수가 누가 있을까? 아, 박정석. 몇 번 이겼지. 좋아. 너 이번에 나가가지고 이런 전술로 하는 게 어떻겠냐. 같이 뭐 회의를 하고 그러죠. 근데 선수가 어떤 선수가 나올지 모르지 않나요? 모르죠. 근데 예. 이 맵에서는 테란이 분명히. 아까 그 김정민 선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도 회의를 하거든요. 하는데 이 맵 어때? 이러면 테란이 좋아요. 분명히 여기 누구 나올 거야. 이게 모 팀에 모 선수가 나올 것 같다. 확률은 70% 이상이다. 그러면 너 이번에 나가. 뭐 쓸 거니? 뭐 옵저버 드라곤 쓰겠습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한번 이겨보자. 뭐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하죠. 선수들과 감독 이렇게 그 사이에서도 그런 유대 관계, 커뮤니케이션도 참 대화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게요. 1대1로 그냥 1대1로만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 팀리그 생기면서 선수들끼리 모여가지고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회의도 하고. 예, 되게 그러니까 좋아요. 이 감독님들께서 제비 뽑기에서 이렇게 선수를 배치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자, 그러면요.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네. 또 여담입니다만 예. 혹시 그 전략을 캐기 위해서 뭐 장외에서 어떤 감독들끼리의 이런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상대 선수 한 명을 꼬셔다가 밥이라든가 술을 사주면서 야 누구 아니고요. 나온다고 하니 이런 걸 묻는. 감독들끼리 이제 모임 시간이 있고 게시판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친한 사람들 같은 경우 유도신문을 해요. 이 맵에 말이야. 뭐 누가 나올 것 같아요. 좀 약간 좀 생각 없는 흘려, 감독님들은 네. 이번에 우리가 나가지. 이러고 고맙습니다. 이러고. 뭐 장외에서도 신경전과 역정보를 막 흘리는 이런 정보전이 계속해서 펼쳐질 수가 있겠네요. 재미있네요 정말. 예. 그렇습니다. 자, 왜 팀리그가 재미있는가? 벌써 이야기부터가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공감도 어떻게 왜 팀리그가 재미있는가? 세 번째는 신인 발굴의 무대. 신구의 대결 구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또 이 팀 리그거든요. 네. 김정희 선수는 어때요? 경기는 안 했는데 예. 기존에 알던 선수와 경기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좀 베일에 가려져 있는 신인 후배라고 할 수 있는 선수랑 경기를 하는 게 편한가요?
글쎄 그것을 떠나서요.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우선은 가장 까다롭겠죠. 실력이 우선 가장 잘하는 선수들이 까다롭고 네. 아무리 해도 기존에 잘해오던 선수들이 훨씬 더 까다롭겠죠. 어떤 그 상대 선수를 파악할 수 있는 기존의 경력이라든가 데이터가 없는 신인이 나왔을 경우에는 예.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또 있지 않나요? 난감하게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해온 게 있고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보통이겠죠. 아직 안 뛰어봤어. 신인한테 안 뛰어봤어. 자신감을 갖고 있다 경기를 안 했거든요. KMBC에서 정말 오랜만에 게임해보고 싶었는데요. 아쉽게도 그날도 게임을 하지 못하고 아쉽게 집에 얼마나 오랫동안 안 나왔으면 우리 MBC 게임으로 네. 바뀌었는데. MBC 하고 있는. MBC 없습니다, 이제. 네. 아, 죄송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저께 얼마 전에 있었던 경기 동양 제과하고 그 소울팀 경기에서 두 번째 경기 최현성 군하고 박상희 선수 경기를 유심히 봤거든요. 네. 그 지면상으로 최현성 군 실력이 궁금하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 경기를 유심히 봤는데 가능성이 되게 높더라고요. 그 선수가 지긴 졌지만은 네. 윤현 선수 버금가는 선수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유심히 보고 데이터에 작성하고 체크를 하죠. 저 같은 경우 이 선수 조심해야 된다. 복병이다. 이런 식으로. 전 같으면 우리가 보통 뽑는 게 16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해보는 16강에 오를 수 있는 선수들이 거의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몇 곳에서 하는 이 리그에서 보아지는 그 선수들의 대결은 거의 비슷했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는 예를 들어서 GO팀의 김정민 선수 대 한빛이라든지 아니면 KTF라든지 이런 쪽에서 기존에 16강에 잘 올라오지 못했던 아니면 새로 발굴된 신인들과의 그 대결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기존의 대회에서는 정말 보기 힘들었던 그런 매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재밌어지는 거죠. 상대팀의 어느 선수를 잡기 위해서 신인을 또 트레이닝을 시킬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제가 좋아하는 방법이죠. 너 얘만 잡으면 돼? 뭐 이런. 기법을 공개. 축구 같네요. 딱 그 축구에서 넌 누구만 마크해. 이런. 그 신인 선수를 가장 빨리 띄울 수 있는 방법이 유명 선수 잡는 거예요. 킬러라고 말하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선수가 주목받을 수 있는 가장 빨리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 모든 기술을 다 전수를 하죠. 못 이기면 진짜 지고. 그러니까 요즘에 아마추어 선수들이 팀 입단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네. 팀 리그가 생겼기 때문에 전 직접적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싶은데요. 아마 선수들 이때까지 그냥 제야에 있던 정말 제 아마추어 고수들이 팀에 들어와서 그만큼 프로 리그라는 게 양적으로 질적으로 풍부해질 수도 있고요. 신인뿐만 아니라 과거에 올드스타들이 지금 컴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GO팀에 지금 요번에 입단한 임성철 선수. 예, 그렇죠. 그리고 이기석 선수가 최근에 또 KTF에 다시 입단을 해가지고 다시 연습을 시작을 했고요. 네. 언젠가 국기봉 선수 다시 이제 복귀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던데요. 이렇게 비중 있는 과거에 뛰던 그 선수들이 하나하나 들어와서 또 이야기거리를 많이 남고 또 신인뿐만 아니라 진짜 이기석 그러면 다 아는데 진짜. 그렇죠. 그런 선수를 몇 년 동안 보고 싶었는데 못 봤는데 이 팀 리그 때문에 그 선수가 복귀를 했다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 될 수가 있죠. 네. 자, 오늘 왜 팀 리그가 재미있는가? 네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항목인데요. 인기팀 부상. 네. 선수의 이름값이 올라가는 것만큼이나 이제 팀 이름이 더욱더 널리 알려지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거든요. 자, 현재까지 인기팀 한비스타즈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팀리그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저희 이번 팀리그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이때까지 지내왔던 팀들 경기를 보면서 수준이 한층 더 높아졌구나. 언제까지 우리가 이 인기를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들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선수들 계속 독려해가지고 그 팀 인기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힘들어요. 근데. 전동희 기자님께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이건 좀 심각한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게임에 대한 인식이 좀 사회 저변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에 어떤 스폰서십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해결된다면은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 이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이 스포츠, 프로 스포츠나 어떤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는 결국 그런 어떤 자본의 이동, 그렇죠. 자본이나 자본력이나 결국 스폰서로 대변되는 그런 어떤 이 파워죠. 마케팅 파워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됐던 게 사실이고요. 인기팀 부상 저거는 이런 브랜드 이미지나 이런 것 쪽에서 기업에서 쓰는 마케팅 쪽 도구로서도 유용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팬들이 어떤 팬들로부터 인기를 받고 몰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까지 성공했던 이 프로 스포츠를 들자면 일본에서
야구라는 것이 거의 국민 스포츠, 거의 종교였었죠. 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뭐 유럽에서 축구가 그랬듯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는 뉴욕 양키스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에는 뭐 자이언츠가, 자이언츠가 있죠. 그 팀에서 뛰기 때문에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 팀에서 잘해서 스타가 된 게 아니라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고 양키즈 유니폼을 입었기 때문에 스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시스템이 여기서도 진짜 프로 리그가 좀 가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팀들에서 명문 구단이라는 게 진짜 딱 내 뿌리를 내린다면은 그 팀에 어떤 선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저 선수 못 보던 선수인데 얼마나 잘하길래 저 팀에 몇 번 타자로 나왔냐. 이거는 거꾸로 보면 팀이 스타를 거꾸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렇죠. 인기팀 저 문제는 아주 좀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팀 응원 문화도 요즘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얼마 전에 그 POS 팀 뒤에서 두 번이랑 이렇게 예. 그런 식의 응원 문화 지금 서서히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저런 게 빨리 또 정착이 돼야 되겠고요. 당연히 뭐 선수 개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팀이 스타가 되는 게 그게 참 중요하죠. 뭐 뒤에서 구슬해서라도 이길 수만 있다면 어떤 응원이든 뭐 하고 싶은 게 감독님들의 솔직한 심정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네. 팀 리그가 가지는 경쟁력이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것,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뭐 타이추종은 불허합니다. 저희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볼 것 같은데,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인기팀이면은 뭐 어느 팀에 한비스타즈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선수 뭐 신예지만 무섭다라고 미리 이제 전력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도 있는 반면에 이 팀의 인기가 떨어지고 승리를 못하고 우승을 못한다면은 그 선수들이 또 그 팀에 안 있고 나가려고 하겠죠. 다른 인기팀으로도 이적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가 네. 되겠죠. 그러면. 그만큼 이제 어떤 팀 이름 하나만으로도 선수 이름 이상 가는 그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팀 리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총 10개 팀이 출전을 하고 있고 현재 본선 풀리그에 진출한 팀도 있고 탈락한 팀도 있습니다만 팀 리그에 출전했던 10개 팀 전체 팀의 전력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KPGA 팀 리그에 출전하고 있는 10개 팀의 전력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차트를 준비를 했죠? 네. 짠. 빨간 딱지 코너의 약간의 변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좀 내역을 세분화해 봤습니다. 조직력, 노련미, 신진세력, 그리고 종족 밸런스 이렇게 4개의 항목에 가장 맞다라고 이 팀은 어떤 쪽이 강하다라고 생각되는 쪽에 나눠드린 이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해서 지호나 한빛 쪽에 붙이시면 오늘은 얼굴에 붙이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예. 이 차트에 붙여주시고요. 네. 자, 먼저 조직력부터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조직력. 자, 들어주시고. 어느 팀의 조직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붙이겠습니다. 일단 이재근 감독님은 자, 어쩔 수 없는 거겠죠? 한 개 더 붙여도 되죠? 한빛. 예. 네. 마음껏 붙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지호. 그러면 우리 김정민 선수는 지호 한빛에 붙이시죠? 아니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아니라는데요? 조직력 면에서도 현재까지 정말 오래됐잖아요. 한빛 선수들. 예. 한빛 팀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새로 등장한 POS 팀이 POS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전동 기자님. 아이고. 예. 그리고 이재경님도 하나 더 붙이시고. 자, 협회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도 POS 팀의 하나고요. 오. 그리고 저는 연습을 또 열심히 하고 있는 팀, 또 KTF에도 하나 주고 싶네요. 예.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전력 분석. 네. 한빛이 셋, 지호 팀이 하나, 그리고 KTF가 하나, POS가 넷. 오. 10팀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에이스가 다른 팀들에 비해서 약하다고도 볼 수 있는 팀이 POS 팀인데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의 열이라든지 이 팀 리그에 임하는 자세 자체가 다른 팀들보다 훨씬 더 전투적입니다. 이것에서 떨어지면 우리는 감독님을 볼 낯이 없고 감독님 입장에서도 우리는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된다. 정말 투지가 강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선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보도 하고. 그 팀 리그를 올라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구보도 합니까? 예, 아침에 7시에 일어나가지고 운동장을 7바퀴. 그건 벌칙 아닌가요? 아니에요. 거기 체력 관리가 더 예, 필요하기 때문에. 코치님도 있고 감독님이 두 분이세요. 한국 축구 같네요. 투지만 말하자면. 조만간 POS 팀은 단축 마라톤 대회도 나가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나갑니다. 네. 그동안 체력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이 조직력이라고 할 수가 예. 있겠는데 한빛도 셋이나 나왔어요. 네. 조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지금 팀 중에서 지금 만들어진 지 가장 오래된 팀이고 예. 그 전부터 이제 멤버들이 그 고정 멤버예요. 팀워크가 가장 제가 생각해도 잘 맞춰져 있다. 그리고 지오팀 같은 경우에는 부러워요. 선수들끼리 우정이 되게 돈독해요. 되게 부러워요. 자, 조직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팀 전력 분석 두 번째 항목 노련미가 되겠습니다. 노련미. 한빛, 네. 지우, 그리고 KTF 하나. AMD 그리고 한빛 하나. 자, 무슨 바둑 TV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팀 전력 분석 노련미입니다. 자, 여러분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빛이 4개인가요 지금? 예. 4개. AMD가 하나, 지오팀이 3개, 그 다음에 KTF가 2, 소울이 하나. 말하자면 현재는 한빛이 4개를 가장 이제 우위를 달리고 있는데. 예, 예. 게임 잡기로도 맹활약하고 있는 강두경 선수의 노력이가 크게 힘을 발휘를 했겠네요. 그렇죠. 팀 리더로서 거의 플레잉 코치죠. 강도경 선수. 제가 네. 도움을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오히려 감독께서 도움을 받는. 예, 예. 한빛팀 같은 경우는요, 정말 제가 봐도 대단한 팀인 것 같아요. 한빛이요. 이름만 바뀌었지, 시작부터 제가 이재균 감독님을 뵀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재균 감독님 밑에 들어갈 뻔도 했었었고요. 네, 그렇게 됐었고, 지오팀 같은 경우도 정말 오래된 선수들 많잖아요. 뭐, 최인규 선수, 예. 그리고 저도 뭐, 올드게이머죠, 뭐. 전호영 기자님께서는 뭐 하실 말씀이 없습니다. 노련미에 관해서. 소울도 노련미가 지금 뭐 최근 조용 선수가 했지만 조용 선수가 신예가 아니잖아요. 사실 나이는 어린데. 그렇죠. 진짜 예 동안에다가 나이가 어려서 그렇지 게임 쪽에서는 꽤 오래된 선수고요. 조영호 선수 제가 예. 개인적으로 뵀을 때가 16살 때예요. 와, 소를 몬 지가 꽤 됐군요. 그럼요. 그때도 되게 유명했었어요. 온라인 최강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팀 선수들이 그렇게 조용 선수 기준을 해서 몇몇 선수들이 같이 오랫동안 끌어온 선수이기 때문에 그 선수들도 노련미 물론 뭐 방송 경험이라든지 네. 큰대의 경험은 모르겠지만 어떤 이 게임을 해온 노련미 쪽에서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 안 나온 팀 중에 하나가 이제 네. AMD 같은 경우 제가 한 표를 줬는데요. 네. 거기 있는 그 한국 선수들과 외국 선수들 이 친구들이 전부 이 그 프로게이머 생활을 한 지가 꽤 된 예. 뭐 외국 선수들에도 뭐 기욤 패트리 선수 뭐 거의 한국말 한국 사람처럼 하죠. 뭐. 꿈도 한국말로 한대요. 꿈을 꿀 때. 예, 꿈을 꿀 때 막 한국말이 막 들린다는 그런. 뭐 또 장진남 선수, 뭐 장진수 선수, 조정현 선수 전부 뭐 최소 몇 년 이상씩 해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아마 AMD 팀도 뭐 노련미에서는 네. 밀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그 평가가 아니고 주관적인 지금 여기 계신 네. 분들의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걸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항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진 세력. 자, 과연 여러분께서 어떻게 얘기해 주시는지. 신진 세력 뭐 비장의 카드로 감춰놓고 있는 팀도 그렇죠.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 상대 팀에 대한 정보에 밝아야지만 알 수가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 붙이셨습니까? 예, 저는 두 군데만. 네. 내용을 확인을 자, 해보죠. 여러분께 내용 네.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 전략 분석. 일단 동양이 셋, 삼성칸이 하나, 그 다음에 코리아팀이 셋, 그 다음에 POS가 셋. 그 다음에 소울이 둘. 역시 이제 동양이 조직력이나 노련미 쪽에서는 조금 이제 표를 못 받다가 평가가 지금 신진세력에서는 단연 지금 뭐 세 표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 정말 잘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김성재 선수, 그리고 어제 경기를 했었죠. 최현성. 아쉽게도 최현성 선수 자기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뭐 온라인상에서는 치트를 쓰고 게임한다는 듯한 그런 표현을 들을 정도로 잘하는 선수라고 제가 들었어요. 슈퍼테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예, 예명이. 그런 별명까지 얻은 선수인데 아쉽게도 성적은 내지 못했지만 강한 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삼성에다가 제가 표를 줬는데요. 지금 뭐 당장 그 삼성에 있는 선수들 구성, 뭐 4명, 5명 되는 선수들이 어떤 지명도 면에서 떨어진다. 이런 거 가지고 제가 신진 세력의 쪽에다 점수 준 것보다는 삼성이라는 어떤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팀에 대해서 진짜 신경을 쓰고 잘 하겠다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삼성이 가장 무서운 신진 세력이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크죠. 삼성이 최근 들어서 많이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많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선수들도 조금 애들을 쓰려고 그러고 진짜 전에는 못 보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이런 선수들이 진짜 잘 돼서 성적이 잘 나오고 기업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삼성 또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우리나라 최고인데. 그렇게 된다면 삼성이 진짜 대단한 신진세력이. 아마 삼성에서 제대로 된 팀을 구성하고
이번 아마 KPGA 뭐 팀리그가 끝나갈 정도쯤에는 삼성칸이 또 다시 한번 예전과 같은 어떤 그런 제대로 된 명문 구단으로 뭐 거듭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 뭐 삼성이 좀 그 왜 대기업들 참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뭐 예, 뭐 그런 것도 큰 비중을 차지하겠죠. 근데 뭐 앞으로 두고 봐야 될 일이고, 진짜 선수들한테, 삼성 선수들한테는 그 많은 어떤 책임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자, 세 번째 항목 팀 전력 분석 신진 세력이었고요. 자, 마지막 항목 종족 간 밸런스.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밸런스가 잘 맞는다라고 생각되는 팀에다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각 팀별로 좀 아쉬운 게 네. 뭐 한 종족씩이 있어서요. 예. 붙일 곳이 저는 뭐 한빛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예. 저 역시도요, 한 팀만이 지금 종족 밸런스가 완벽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GO팀, 그리고 KTF가 한 종족씩이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KTF, 지금 한빛만이 종족 밸런스가 완벽한 것 같습니다. 요번에도 제가 또 AMD로 혼자 찍었군요. 자, 일단, 이재윤 감독님. 뭐, 실제로 한빛이 종족 간 밸런스가 가장 잘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팀을 구성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게 밸런스였어요. 그리고 남들 프로토스라는 종족을 안 쳐다볼 때, 사우론이라는 종족이 처음 나와가지고 프로토스는 안 받아라고 했을 때도 프로토스를 최고 많이 받았을 때가 5명까지 받아봤었어요. 그때는 저그 유저, 테란 유저 바글바글 했었을 때인데 프로토스들을 아무도 안 받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연습할 때는 프로토스가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박정석 선수, 뭐 김동수 선수가 있었지만은 박정석 선수, 뭐 박용욱 선수 지금 다 받아가지고 걔들 다 2년 넘었거든요. 팀에 들어온 지. 그래서 밸런스 맞추는데 제일 집중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오래된 팀인 만큼 팀 리그가 생길 것이다라는 네, 것도 저는 예측을 염두에 했었어요. 두고 네, 예측을 했었어요. 한 종족당, 뭐 한빛 같은 경우는 한 종족당 2명 이상의 최고 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강한 것 같아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테란이나 프로토스 면에서는 이 한빛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생각을 하는데 아쉽게도 저그 문제에서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게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종족 간 밸런스가 맞아서 좋은, 그거에 신경 쓰시는 팀 이제 감독이시고, 어떤 팀은 또 우리 한 종족만 겁나게 잘할 거야 이런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팀 색깔이라고 색깔이죠. 할 예, 수가 예. 있겠는데 이게 이제는 나타나고 있죠, 근데? 네. 뭐 언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 소울의 한승엽 선수인가요, 테란이? 예. 그 선수도 뭐 조만간 적으로 종종을 서울팀의 선봉이 테란이 나오니까요. 보는 입장에서 어색했어요. 저그 부자 구단 하면 뭐 소울팀 뭐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같은 종족을 하기 때문에 좋아했다 이런 팬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종족을 따라서 어떤 팀을 또 응원하게 되는 그런 문화도 생길 수가 있겠네요. 예, 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야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팀은 장거리포만 줄비해. 이 팀은 똑딱법밖에 없지만 발이 무지 빨라. 당연히 그런 성격이 나오는 게 제가 보기에는 밸런스도 참 중요한데요.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성격이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팀 운영하는 데 더 유리할 수가 있죠. 그럼 밸런스를 잘 맞춰놨던 한비스타즈는 망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 색깔이니까 이제. 한빛은 종족 밸런스가 잘 맞은 어떤 그런 특색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 리그 끝나갈 때쯤에 이제 이재균 감독 경질설 이렇게 나오면서 그렇게 될 건지 아니면 하늘만큼 땅만큼 이렇게 광고를 찍으실지 또 지켜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4가지 항목, 뭐 거의 모든 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각도로 분석을 해봤는데, 네. 이 내용상으로 지금 표를 받은 양으로 봤을 때 우승 후보가, 한비스타즈가 가장 유력하거든요. 팀리그에서 AMD의 탈락, 그리고 오리온의 탈락, 임요한이라는 거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리온이 또 탈락을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변이 속출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는데, 한비스타즈 결코 뭐 안심하고 있을 정도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예, 타 방송 그 구단 리그 예선전에서 네. 이번에 IS 팀이랑 붙거든요. 거기서도 IS 팀이랑 붙었는데 졌었어요. 예. 2대3으로 졌었어요. 예, 저도 경기를 뒤에 지켜봤었는데요. 예, 한빛 팀이 초반에 2대0으로 기선제압을 완벽하게 하고 이후에 그냥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시 한빛 스타즈 3대0으로 이기겠구나 했는데 이후에 역시나 뭐 김현희 선수라든지 성학 선수가 워낙이나 잘해줘서 마지막 3판 연속으로 이겨서 IS의 승리를 이끈 정말 멋진 승리였죠. 그럼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IS 역전의 드라마 연출 또 요리 선덕 기자님은 맞습니다.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역전 잘하는 팀 있어야 되고요. 진짜 3대0 잘 만드는 팀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그런 팀마다 특색이 보여지는 게 그게 진짜 리그를 재밌게 해주는 거죠. 그런 데이터가 쌓이면서 이게
일반적으로 그 스포츠 팬들이 그 스포츠를 즐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기록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어떤 그런 데이터가 이제 협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기존의 선수들의 어떤 랭킹이라든지 승률이라든지 어떤 개인적인 데이터만 여태까지 그 뭐 DB로 쌓아놓았다면 이제 앞으로는 어떤 팀의 데이터, 팀 순위라든지 팀 승률이라든지 뭐 각각 선수들에 따른 어떤 상도 이제 연말되면 팀에 따라서 또 그 줄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어떤 스포츠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어떤 게임 발전을 위해서도 더 좋다고 봐야겠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좀 해주세요. 팀 리그가 뭐 지금 시작됐습니다만 이렇게 나가야 될 것이다. 바라는 점이 뭘까요? 각계 대표로서 한 말씀씩. 자,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나이 순으로 하겠습니다. 전도 기자님. 제 나이 순으로 늦게 해야 되는 가장 어린 순으로 하는 너무하십니다, 진짜. 제가 말씀드리죠. 네. 계속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팀 리그라는 게 만들어 놓고 뭐 기존에 하던 게임의 연장선상이라는 게 사실 아니라는 거죠. 보시는 분들도 충분하게 그만한 재미를 느낄 수가 있고 하는 사람들도 그만한 열의가 느껴질 수 있고 또 노력이 따라야 되고. 네. 제가 어떻게 보면은 원래 스포츠 어떤 그 발생 순서상으로는 팀 리그라는 것이 원래 선행이 됐었 되고 그 다음에 개인전이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본인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비중이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여기를 보는 어떤 팬들이나 참가하는 그 이 팀들이나 다 최선을 다 해주시는 것이 진짜 이 게임을 스포츠의 수준을 끌어올려서 저는 언젠가는 스포츠를 대체할 거라고 믿습니다. 야구나 축구를. 아, 이렇게 가슴이 벅차오르죠? 그렇죠? 네. 그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팀 리그가 생김으로써 그 생겨난 여러 가지 파장, 어떤 효과들을 보면 일단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e스포츠라는 게 어떤 산업적인 파일을 가질 수 있고 산업적인 영향력이 커질 수 있는, 그리고 기업들이 마케팅 활동으로 뭐 기업의 홍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뭐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커진 것 같아요. 그게 뭐 첫 번째 어떤 그 효과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2000년도, 99년도, 2000년도 이때 그 지나올 때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아니면 내부에서 이 그 프로게이머, e스포츠를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어땠냐면 선수들의 사이클이 기껏해야 뭐 2, 3년일 것이다. 라든지 뭐 기껏해야 뭐 몇 달 가겠어? 뭐 이런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팀 리그가 생기고 기업들의 참여가 됨으로 인해서 선수들의 어떤 그 사이클이 길어진다는 거죠. 기존의 스포츠 선수들과 같이 뭐 물론 젊은 선수들, 뭐 군대 아직 안 갔다 온 선수들은 군대 문제가 걸려있긴 하겠지만 선수들의 사이클이 기존에 생각했던 뭐 한 1년 반짝하고 그만두고 이런 게 아닌 팀 리그가 계속 지속되면서 뭐 3년, 5년 뭐 어떤 선수들 말처럼 10년을 할 수 있는, 군대 갔다 와서도 이런 게 생겨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산업적인 어떤 그런 내부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또 신문에서 한비스타즈 감독 박정석 선수로 전격 교체라는 얘기가 2010년이요? 제가 앞에서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을 벌써 팀장님 다 하셨는데 네. 똑같은 얘기고요. 제가 하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인데 다른 얘기를 또 하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 그 팀 리그전이 1대1 대결에서 이제 팀 간의 구도로 가잖아요. 또 하나의 즐길거리가 생겼다. 그리고 선수들에게는 또 하나의 그 무대가 하나 만들어졌다. 그런 생각으로 좀 더 커져가지고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지금 1대1이지 않습니까? 이게 좀 더 커져가지고 팀 리그전도 1대1 그 결승전 무대도 야외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선수 입장.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요, 저는 그 무대에서 뛰어야 할 선수인데요. 프로게이머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왔는데, 그냥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스타크래프트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 시간만큼은 TV 앞에 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현장에 뛰는 선수로서. 네, 뭐 이렇게 여기 나오신 네 분뿐만이 아니고 게임 방송, 뭐 게임 협회, 그리고 선수와 감독분들 모든 분들이 또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분들이 이제 막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한 이 팀 리그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앞서 정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스포츠 못지않은 그런 규모의 산업으로 자라나는데 끝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팀 리그 캐스터, 1대1 캐스터 좀 오늘 분위기 묘합니다. 캐스터 경질 이야기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오늘 네 분 나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시간 가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게임 포유 오늘은 KPJ 팀 리그와 관련해서 네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정말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몫이 더욱더 크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더 느끼게 되네요. 또한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기도 하고요. 네. 자, 게임 포유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미있는 게임계의 이야기로 여러분께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With his teeth there, scarlet billows start to spread. Fancy gloves though wears old McHeath, so there's never a trace of red on the sidewalk. Ooh, Sunday.